안녕하세요, 하이볼하우스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하이볼 한잔 하면서 영화 리뷰하려고 모여봤는데요. 저는 닐. 전 미아. 저는 고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영화 가여운 것들입니다. 영화 가여운 것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나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뭐 색감이나 장면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있었다. 나도 되게 좋게 봤어. 감독이 주제를 너무 예술적으로 풀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모호하게 표현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이 감독은 주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연출해내는 느낌이라 되게 보는 맛이 좋았던 것 같아. 이 영화의 감독은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인데요. 그리스의 감독이고, 근데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매니아층이 좀 있고 독특한 연출력으로 주목받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가여운 것들은 임신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벨라라는 여자가 과학자인 백스터에 의해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여정을 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 그리고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타면서 총 4관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 이 영화의 성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좀 받을만 했다 이렇게 느껴지나? 그치? 나도 받을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여운 것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경쟁을 했던 영화가 그 바비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나는 바비보다는 이 영화가 확실히 이 부분에서 우수함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수상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동의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얘기, 엠마 스톤이 이 영화에서 전라 노출을 한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실제로 영화를 보니까 더 노골적인 그런 성행위의 묘사가 있었고, 딱히 야한 연출로 그걸 풀어내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좀 고어할 수 있는 그런 연출적인 소품들이 있었잖아. 그런 면에서 이런 정사 장면이나 아니면 이런 기괴한 연출 같은 게 좀 과도했는지 안 과도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분명히 불쾌해서 보기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날것이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노골적으로 우리를 불편하려고 만든 장면이 아니라 그냥 적나라하게 원래 우리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 나도 비슷한 생각인 게 아무래도 중심 주제가 욕구이다 보니까 노골적이고 분명한 쾌락인 정사 장면이 나오는 건 좀 당연하다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과도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줄여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근데 지금 정도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확실히 나는 이 영화를 뭔가 다시 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그런 걸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엠마 스톤이 이 영화 크레딧에 2번 나오길래 내가 찾아봤더니 이 영화의 프로듀서이기도 했더라고, 출연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엠마 스톤도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 장면들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낌 없이 이런 연기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나도 또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생각이 연기의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어땠어? 내가 생각하기에 엠마 스톤은 연기로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치.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벨라가 뇌를 이식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 초반에. 근데 그게 진짜 아이를 보는 것 같아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점점 뇌가 발달하면서 어른스럽게 변해가는 연기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엠마 스톤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동안 보면서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내서 이거는 새로운 캐릭터의 지평을 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벨라가 클수록 이제 우리가 아는 엠마 스톤의 목소리로 돌아오면서 뭔가 이거를 섬세하게 연기를 표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엠마 스톤 외에도 또 마크 러팔로의 어떤 하남자 연기, 그리고 윌림 데포는 약간 감동적인, 마지막엔 좀 감동적인 그냥 뭔가 새로운 프랑켄슈타인을 본 것 같았어. 여우주연상 외에도 오스카에서 이 영화가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을 받았다고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영화의 영상미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색감 표현도 너무 좋았는데, 흑백일 때는 흑백임에도 영상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컬러로 바뀌고 나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색다른 카메라 구도를 볼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고, 그 볼록 렌즈로 촬영한 것 같기도 하고
롱렌즈로 촬영한 부분 같은 것도 있고. 촬영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멀리서 찍은 샷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벨라를 멀리서 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 영화가 어쨌든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그걸 멀리서 보게 함으로써 피조물이나 창조주에 대한 뭔가 시각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장면이 뭔가 왜곡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뭔가 벨라의 뭐 불안정함을 의미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 되게 우리가 나는 이제 다 모르지만 뭔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영화 샷이 되게 안정적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벨라의 성장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게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의견을 봤는데 영화를 초반에 흑백으로 연출한 이유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데 그만큼 벨라의 두뇌가 아직 성장을 못했다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봤었는데 나 그걸 보고 나니까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다양한 색채가 나오고 샷도 안정적인 걸 보고 벨라의 성장을 영화 연출적으로 좀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 우리가 벨라를 초반에 보면은 되게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고 정말 아이처럼 배설을 하다가 그리고 성에 눈을 뜨고 그리고 나중에는 되게 지적인 사유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장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주제적인 걸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본능적인 거를 쭉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벨라가 조금 거부하던 사회적인 틀로 맞춰지면서 인간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를 벨라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미아한테 약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영화로 만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한 인간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정확히는 인간의 자아 발달 과정을 기반으로 한 성장서사를 표현한 영화 같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초반에는 벨라가 자아 없이 단순히 본능만을 좇으면서 미아가 말한 대로 식욕 혹은 성욕이라는 쾌락만 추구하다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후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철학이나 뭔가 이상향 같은 것도 깨닫게 되면서 자아를 갖게 되어서 이런 발달 과정이 정말 너무 명확하게 표현된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 나는 그 부분이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영상미하고 맞닿으면서 우리가 얘기 안 한 분장이나 의상까지 좀 초현실적인 그런 세팅 그리고 세트마저도 주제를 좀 아름답고 흡입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훌륭한 영화다 그렇게 느꼈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벨라가 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흑인 승객하고 나눈 얘기에서 뭐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 뭐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데 이제 벨라는 맥스하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자기는 뭔가 인간한테 희망을 받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걸 보면서 인간은 과연 선할까 악할까 이거를 이제 성인의 몸을 가진 벨라가 정신은 아기에서 시작하면서 성과학에 대한 뭔가 의견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선악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자유로운 욕구의 탐닉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벨라가 자유롭게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뭐 벨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둬두거나 혹은 억압하는 그러니까 벨라가 자유롭게 욕구를 탐닉하는 행동을 뭔가 제지하는 행동을 보여준 던컨이나 아니면 벨라의 원래 남편인 경우에는 뭔가 미치거나 염소와 뇌를 뒤바뀌는 것 같은 안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오히려 벨라가 자유롭게 욕구를 탐색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벨라의 의사를 존중해준 맥스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근데 이 사람들도 각자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한 건데 벨라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아까 미아가 말한 대로 사회적 규범에서 어긋나거나 그런 행동들도 했었는데 이것도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선악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욕구를 탐닉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유로운 욕구 탐닉을 통제?
억압, 견제, 눈치 준다. 그치? 아, 뭐 음. 뭔가 나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해질 수 있는가 악해질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느낌보다. 나도 뭐 비슷한 결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감독이 벨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좀 희망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목이 가여운 것들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백스터 박사나 벨라의 삶 같은 경우에는 좀 가여운 면이 있잖아. 그치만 이제 벨라가 마지막에 다 같이 있을 때는 웃었잖아.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되게 가엽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가엽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과 규범이 쌓여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좀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싶었고 특히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 백스터 박사가 자기도 이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뭔가 해부에 미쳐 있는데 그렇게 만든 피조물인 벨라를 실험 대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잖아. 뭔가 이제 기존 프랑켄슈타인 스토리에서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약간 혐오하게 돼가지고 결말이 안 좋게 나는데 백스터 박사는 벨라를 사랑해주면서 학대를 끊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인간이 선해야 된다, 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영화를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를 한 명씩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친구들하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추천합니다. 근데 꼭 친구여야 돼. 가족은 친구도 근데 좀 친한 친구. 친구도 괜찮나요? 좀 친한 친구. 그러니까 볼 거 다 본 사이. 이렇게. 나는 정사 장면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혹은 영화는 재밌게 킬링타임으로 보는 거지. 내가 왜 영화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추천하고 싶어. 아, 그 정도로 좋았나 보네. 나는 일단 나도 이 영화를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상미, 특이한 초현실적인 무드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을 반영해서 철학적이고 깊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아름답게 느껴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좋네요. 지금까지 하이볼 한 잔과 함께하는 영화 토크 하이볼 하우스의 영화 리뷰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